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얼굴 위로 오래된 세월의 주름이 고요히 스며들었죠. 그녀는 늘 그랬듯 가족을 위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와 밥솥의 김, 그 익숙한 풍경이 삶의 전부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목소리 속 미안함,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진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거짓이 7년의 세월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 기철의 잠을 깨울까 봐요. 40년 넘게 반복한 아침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고등어 굽는 소리,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 순자는 이 모든 게 좋았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으니까요. 여보, 밥 먹어요. 기철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그의 앞에 반찬을 놓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구나. 순자야, 올해 생일은 좀 제대로 차려서 애들이랑 밥이나 먹자. 애들 바쁜데 뭘. 그래도 한 번쯤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느리 혜진이 걱정됐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혼자만의 다짐이 있었으니까요. 절대 간섭하지 말자. 시어머니처럼 굴지 말자.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걸 응원하자. 손녀 서울을 봐주고 싶어도 먼저 나서지 말자. 한 달 전부터 혜진에게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 그냥 얼굴만 보면 돼. 전화기 너머 혜진의 목소리는 늘 밝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꼭 갈게요. 순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8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서우가 새벽부터 열이 나서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 서우가? 네,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아. 애가 중요하지. 빨리 병원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난이 허전했습니다. 아니, 허전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뭔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기철이 물었습니다. 애들 안 온대. 응, 서우가 아프대. 그래. 그럼 우리 둘이서 나가서 먹자.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도 서우가 독감으로 입원했다고 했었죠. 그때도 혜진은 오지 못했어요. 애가 자주 아프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기철이 물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모래 씹는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녁 늦게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노인정에서 친구 옥순을 만났습니다. 순자야, 어제 생일이었다며? 애들 왔어. 아니, 서우가 아파서. 너 작년에도 그랬잖아. 옥순의 말에 순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 맞다. 순자야, 너도 이거 해봐. 옥순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은 여기에 손주들 사진도 올라오고 애들 일상도 볼 수 있어. 정말? 순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우 사진을 자주 볼 수 있다니. 나 좀 가르쳐줘. 옥순의 도움으로 앱을 설치했습니다. 계정도 만들었죠. 이제 며느리 이름으로 검색해봐, 박혜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안 나오네. 혜진이가 안 하나 보다. 서우 이름으로도 한번 찾아봐. 이서우. 검색 결과에 하나의 계정이 떴습니다. 샵 서우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혜진과 서우의 뒷모습, 바다를 배경으로. 이게 우리 며느리? 팔로워 수는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거 우리 혜진이 거 같은데. 어머, 대박. 팔로워 5만 명이야? 며느리가 유명하구나. 옥수는 신기해했지만 순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게시물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세련된 카페,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들, 해시태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버킹맘 샵나다운 산 샤필링.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어제 날짜에 게시물이 나타났을 때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다였어요. 푸른 하늘, 펼쳐진 수평선, 웃고 있는 가족. 혜진, 준호, 서우. 가끔은 의무에서 벗어나 온전히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옥순이 물었어요. 순자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야. 순자는 겨우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서우가 아프다고 했는데 게시물 속 서우는 건강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순자는 천천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옥순에게 말했죠. 옥순아, 나 먼저 갈게. 벌써 차라도 마시고 가지. 응,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순자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7년 동안 얼마나 조심했는지, 얼마나 배려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천천히 과거 게시물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야 했으니까요. 진실을.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시계만 바라봤어요. 옆에서 기철이 코를 골았지만 순자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 의무에서 벗어나.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동이 트자마자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손가락이 떨렸어요. 혜진의 인스타그램.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엔 예쁜 사진들이었어요. 세련된 카페, 라떼 위에 하트 모양 거품,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명품 가방을 든 혜진의 손, 샤버킹맘 샵자기 개발 샵나다운 삶. 순자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멋지게 사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뿌듯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 추석, 순자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제주도 애월 바다, 오션뷰 카페, 웃고 있는 혜진과 준호, 서우, 샵 가족 여행 샵 제주도 맛집 샵 힐링타임 샵 연휴는 이래야지. 서우가 독감으로 입원했다고. 중얼거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혜진이 전화했을 때 순자는 진심으로 걱정했었어요. 손녀가 아프다니 직접 만든 송편을 택배로 보내기까지 했죠. 괜찮아. 애 건강이 먼저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게시물 속 서우는 건강했습니다. 바닷가를 뛰어다니고 브런치를 먹고 웃고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러워요, 유유. 저도 시댁 대신 여행 가고 싶어요. 크크. 언니 부럽다. 우린 시댁 가야 해서. 혜진은 이 댓글들의 하트를 눌렀습니다. 답글도 달았죠.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 기철의 생신. 긴급 프로젝트 미팅이 있어서 못 간다던 그날. 게시물엔 강남의 고급 스파 리조트 사진이 있었어요. 수영장에 떠있는 혜진. 마사지를 받는 모습. 샵나르리한 선물 샵워킹맘일링 샵 셀프케어데이. 순자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기철이 물었었죠. 애들은 왜 안 와? 바쁘대요. 이해해줘야죠. 순자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었어요. 남편이 서운해할까봐, 며느리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혼자서 다 삼켰던 거예요. 그 씁쓸한 마음을. 내가 바보였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착하려고만 했어요. 설날 전날 허리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던 혜진. 백화점 명품관에서 찍은 인증샷이 있었어요. 샤넬 가방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샵 스트레스 해소, 샵 쇼핑 테라피, 샵 워킹맘이 작은 사치.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7년. 7년 동안 얼마나 조심했는지. 간섭하지 말자. 시어머니처럼 굴지 말자. 혼자 되뇌며 참았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손녀가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명절에 오라고 강요한 적도 없었어요. 그저 편하게 생각해 라고만 했죠. 그런데 의무, 스트레스, 순자에게 혜진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더 내렸습니다. 3개월 전 게시물. 순자의 손이 멈췄어요. 솔직 토크 시댁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만의 해독 루틴. 게시물을 읽는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명품백 구경하기, 이 고급 레스토랑 예약하기, 3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하기 이건 절대 안 됨. 샵워킹맘 공감, 샵 시댁 스트레스. 댓글이 수백 개였어요. 완전 공감이요, 유유. 저도 시댁 가는 날만 되면 스트레스 폭발. 세 번 크크크 남편한테는 못하죠. 언니, 덕분에 이번 명절 핑계 대고 안 갈게요. 혜진은 이 댓글들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하트도 눌렀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하면 안 돼. 기철이 알면 상처받을 거예요. 아들 준호와도 사이가 틀어질 테고요. 내가 혼자 정리해야 해.
순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며칠 동안 순자는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샅샅이 봤어요. 팔로워가 5만 명. 혜진은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워킹맘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였어요. 협찬받은 제품들, 광고 게시물들, 유료 강의 홍보, 그리고 드디어 우리 집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샵 재개발 기대.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댁 얘기예요? 혜진의 답글. 비밀이에요. 순자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혜진이 가끔 이 동네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곧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라고 물었는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찢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동시에 서늘한 각성이 왔습니다.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순자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혜진의 거짓말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핑계, 진실, 차근차근. 감정을 눌러 담으며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혜진이 전화하면 여전히 다정하게 받았습니다. 혜진아, 잘 지내? 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아, 서우는? 잘 있어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예전 같았으면 순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진심일까? 의심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어. 입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새 게시물이 올라오면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날짜, 내용, 해시태그, 꼼꼼하게. 어느 날 새 게시물이 떴어요. 백화점 명품관 앞에서 찍은 사진. 손에 든 쇼핑백. 샤버킹맘이 작은 행복 샵나를 위한 선물.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준호의 월급으론 부족할 텐데. 혜진도 일하지만 전세 대출의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작년에 혜진이 전화했던 게 어머니, 서우가 피아노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데 학원비가 부담스러워서요. 순자는 그날 바로 150만 원을 보냈었죠. 3개월치 학원비. 우리 서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보냈었어요. 그런데 순자는 인스타그램을 뒤졌습니다. 그때 날짜 즈음의 게시물을 찾았어요. 200만 원대 명품 가방 인증샷. 샵 드디어 손에 넣었다. 샤버킹맘이 꿈. 날짜가 똑같았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어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우가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레슨비가 좀 올라서요. 죄송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순자는 바로 물었을 거예요. 얼마 필요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어요. 혜진아, 미안한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월급도 있고 너도 일하잖니. 그 정도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니? 아, 네. 어머니 알겠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렇게 변한 자신이.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주말에도 서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어요. 기철이 물었습니다.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 글쎄요, 바쁜가 봐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흘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혜진이가 요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들었나?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별일 없어. 그냥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 인생 챙겨야겠다 싶어서. 엄마, 준호야,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니.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뭐라 말하려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혜진의 인스타그램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그걸 보고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때론 너무 벅차요. 샤버킹맘 고민 샵 힘든 하루.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시댁 문제인가요? 힘내세요, 언니 유유. 순자는 휴대폰을 덮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짐이 됐나? 하고 자책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요구한 적이 없는데. 순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7년간 기록한 혜진의 거짓말들. 날짜, 핑계, 진실. 한 줄 한 줄이 증거였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쳤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안에 누가 보였으니까요. 혜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를 보고 뭔가를 열심히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길 건너편에 멈춰 섰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쯤 지나 혜진이 나왔어요. 순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혜진이 지나가고 난 뒤 순자는 부동산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이 동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나요?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럼요, 재개발 확정됐잖아요. 며칠 전에도 젊은 부인이 와서 이 근처 시세 물어보더라고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부동산을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혜진이 노린 건 그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기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우리 노후 준비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철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연금도 나오고 이 집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끼리 쓸 돈은 따로 챙겨놔야죠. 애들한테 기대지 말고. 기철은 순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느낀 듯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순자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7년의 기록. 이제 끝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조용하게, 품위 있게. 순자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기철의 73세 생신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 둘이서만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기철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애들은 우리끼리 조용히 하고 싶어요. 기철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 더 묻지 않았습니다. 2주 전, 순자는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엄마, 이번 아빠 생신은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하려고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바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시간 되면 따로 아빠 뵈러 와. 엄마,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전화가 끊겼어요. 사흘 후 혜진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생신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오빠한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해는 꼭 준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 바쁜 거 나도 잘 알아. 우리 조용히 할 거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스타그램 소품이 되고 싶지 않아. 전화기 너머로 혜진의 숨소리가 멎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도 다 봤어. 내 인스타그램, 내 생일날 너희가 강릉에 있었던 것도. 어머니. 추석 때 제주도 간 것도, 시댁 스트레스 푼다고 쓴 것도 다 봤어. 혜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변명은 안 들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 다 알아. 이제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자. 전화가 끊겼어요.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얼굴이 창백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혜진이가 울면서. 순자는 준호를 안쳤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나쁜 시어머니였니?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무슨... 그럼 내가 혜진이한테 간섭했니? 명절 때 오라고 강요했니? 그건 아니지만... 순자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7년간의 기록 펼쳐서 준호 앞에 놓았어요. 이거 봐. 날짜, 혜진의 핑계, 그리고 진실.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강릉 바다, 제주도 카페, 명품, 가방, 시댁 스트레스, 해독법.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지?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를 탓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엄마도 이제 지쳤어.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진심 한 조각이면 됐는데 너희 와이프는 늘 모양만 챙겼어. 순자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야, 엄마랑 아빠는 재산 정리를 할 거야. 준호가 놀란 눈으로 순자를 봤습니다. 이 집 재개발 보상금도 나올 거고 연금이랑 예금도 있어. 근데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엄마, 너한테 물려줄 생각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너는 아니겠지. 근데 내 와이프는 다르더라. 준호는 고개를 생신 당일 순자와 기철은 고급 한정식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맛있어. 응, 좋네요. 기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속상했겠어.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순자는 웃었어요. 진심으로. 식사 중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준호와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순자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와. 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순자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 슬픔, 실망. 하지만 순자는 차분했어요. 혜진아, 사과는 받을게.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한번 금이 가면 다시 붙여도 자국은 남더라. 혜진이 더 크게 울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관계를 다시 정리하자. 어머니, 나는 너한테 간섭 안 할 거야. 명절에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안 와도 돼. 순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도 너한테 기대 안 할 거야. 용돈도 안 줄 거고, 서우 학원비도 안 될 거야. 혜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리고 이 집 재개발 보상금도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너는 내 아들이고 사랑해.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준호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한결 가벼웠어요. 석 달 후, 순자와 기철은 짐을 쌌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미련 없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 시간이에요. 기철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후회 없어. 없어요, 전혀. 순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순자와 기철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소도시로 작지만 깔끔한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엔 텃밭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순자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았습니다. 마음도 함께. 보상금의 대부분은 안전한 곳에 맡겼어요. 일부는 여행 자금으로 따로 뒀고요.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요.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혜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준호는 작아져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너 원망하지 않아. 엄마, 그냥. 이제 각자 잘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모처럼 모자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우였습니다. 할머니! 서우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고 싶어요.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우 할머니도 보고 싶어. 엄마 아빠랑 함께 놀러 올래? 엄마는 요즘 바빠요. 할머니가 화났대요.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는 서우한테 화난 거 아니야. 할머니는 서우를 제일 사랑해. 정말?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며칠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혜진아,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어. 어머니, 근데 예전처럼은 못 돌아가. 그냥 적당히 지내자. 서로 불편하지 않게. 침묵이 흘렀어요. 그럼 서우는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서우는 언제든 보고 싶어. 서우는 내 손녀니까. 순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혜진아, 서우를 이용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지는 마. 알겠어요. 어머니, 전화가 끊겼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예반, 요가반, 영어회화반.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남편과 함께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요. 당신 요즘 행복해 보여. 기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순자와 기철은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해외여행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푸른 하늘, 따뜻한 햇살. 순자는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기철이 뒤에서 아내를 안았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 고마워요, 여보. 명절이 되었습니다. 준호 가족이 찾아왔어요.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순자는 큰 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외식하자. 다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따랐습니다. 식사 후 순자는 서우만 따로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서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게 있어. 나중에 내가 크면. 뭔데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비밀이야. 근데 할머니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네. 서우가 활짝 웃었어요. 순자는 서우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은 혜진이나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서우를 위한 거니까. 집 앞 텃밭에서 순자는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고요. 가족이란 게 꼭 혈연이 아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기철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당신 행복해.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너무 애썼어요. 그게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 믿었죠. 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한쪽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진심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내 전부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것을.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밖에서 기철이 불렀습니다. 당신 차 한잔할래? 네, 지금 갈게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진짜 행복. 순자는 웃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